아까 유미래 대표님이 살짝 얘기는 하셨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매매법이 뭐죠? 빵단계 0 플러스 맞죠? 근데 저는 시바지너브를 고집합니다. 네, 저희 팀들은 시바지너브를 무조건 해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추세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0단계도 잘 하시려면 0단계 플러스도 결국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대응을 빠르게 하는 저희 강사나 유민혜 대표님이랑 이렇게 대응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딱 먹고 딱 치고 나오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 대응이 안 되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물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크고요. 그러면 이제 아씨 시그널 했는데 안 맞아요, 막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시바지노브 이 매매법을 배운 세대가 그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안 배우고 그냥 빵 단계 플러스만 하면 그러면 추세를 보는 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아 지금 좀 빵 단계로 들어가도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건 이건 강사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기본이 있어야 응용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추세를 보고 이 EX 차트를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저는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요. 여기 혹시 제 강의 완전 처음 들어보신 분? 좋아요. 그래도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분? 네. 제가 꼭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할 때? 다음번에는 뵙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배울 게 없어요. 딱 이거 1시간짜리 강의만 듣고 그걸 반복해서 또 유튜브에서 듣고 내가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에 기본을 잘 배우시고 1시간으로 다 내 걸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 또 올라오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이걸 내 걸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금 제가 강의하듯이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팀들은 제가 강의 안 합니다. 저희 파트너들이 저처럼 똑같이 이거 보는 법을 알려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차트 강의 하기 전에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잘 배우고 트레이딩 잘 배우려는 게 트레이딩 전문가가 되려고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난 트레이딩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돈을 벌려고 왔다. 아니신 분은 뭐죠? 저를 보러 오시는. 네,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는 돈을 벌려고 온 거지 트레이딩 전문가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 전문가는 누구예요? 고야예요, 고야. 고야가 전문가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수많은 파트너를 만나다 보니까 이 고야랑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고야는 이 시점에 이걸 줬을까? 이 고야는 왜 하필이면 역대 줬을까? 막 파고들고 논문 쓸 기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면 고야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고야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딩을 잘하려는 이유도 저는 마케팅으로 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내가 고야로 잘 활용하지 않아? 이걸 보여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드가 아까 제가 3가지 여유를 말씀드렸죠. 그 3가지 여유가 생기면요 트레이딩은 승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제 팀 이름이 로얄 패밀리예요. 근데 로얄 패밀리 전에 팀 이름이 뭐냐면 강동팀이었어요. 왜 강동팀은 제가 강동구에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강동팀에 4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이고 이제 트레이딩을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어차피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집을 매일 오전 10시에 오픈을 해서 그 4명 파트너들을 매일 집으로 초청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추세 공부하자, 트레이딩 공부하자. 그렇게 한 달 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못하고 파트너들도 못하고 하면 할수록 미궁이고 이게 맞는 거야? 맨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줄 건 다 알려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마케팅을 깨닫고 나서 제가 강동팀을 해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알려줘야 될 거 다 알려줬어.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차트 공부는 안 해. 그리고 나는 마케팅 할 거야 하고 제가 마케팅으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마케팅으로 뛰면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늘어요. 제가 트레이딩 공부를 계속한 게 아닌데요, 트레이딩이 늘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진짜 하시면 구본욱이가 왜 그 말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불과 제가 한 달 반은 꽁쳤고요, 1,500만 원 잃어버렸고요, 처음부터. 왜냐면 제가 그때는 이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진짜 레버리지도 막 100 쓰고 막 1,000만 원이 6천만 원까지 막 올랐다가 그게 한 번에 다 없어지고 막 1,500만 원 마지막에 다 잃고 제가 다 욕심을 버리고 이 시바지노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들이요, 누구나 다 겪는 고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이 생기면요, 누구나 그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된다라는 거를 말하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여유가 커질수록 이 승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그렇지만 보여줄 정도의 실력은 갖추자라고 해서 지금 차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하루에 3.3% 수익 내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3.3% 수익 내는 게 쉬웠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도가 항상 치는 게 아니에요. 이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 타점이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대로 된 추세에 제대로 된 타점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3%가 뭐예요? 10%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3% 먹는 거를 하루에 10% 먹었다, 이틀은 쉬세요. 또 욕심내가지고 또 내가 3% 먹어보려 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 마케팅 우리 팀들 거기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욕심도 컨트롤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급함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하루에 1%만 수익 낸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시드가 1억이 있으면 1%면 1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해볼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1억을 넣든 1,000만 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한 번 들어갈 때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점이 좋은지를 지금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타점이 좋지 않은데 큰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타점이 확실하게 좋을 때까지는 시드를 안 넣는 게 좋은 겁니다. 왜? 나중에 타점이 좋아지면요, 그때는 1억을 넣어도요 내가 100만 원 먹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1% 먹는 건데 이왕 먹는 거면은 크게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해서 돈을 넣은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손절의 기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4가지 단계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배워야 됩니다. 뭐를? 저는 오늘 시바지노고라는 유민호 대표님이 한 3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쌓아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래도 우리가 승률을 지켜갈 수 있는 매매법을 만드신 건데, 저는 이거 하고 나서부터 제가 마케팅을 잘하게 됐어요. 왜? 요 매매법은 누구한테 소개를 해줘도 책임질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전 다른 건 얘기도 안 해요. 저희 팀한테 다른 거 묻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이거는 책임질 수 있는 매매법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거는 1시간 오늘 이 강의만 들으면 돼요. 문제는 그게 내게 아닌 겁니다. 그건 구본욱이의 지금 지식인 거지,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실행을 해야 돼요. 지금은 병아리 탈출방이라는 게 없지만 저희 팀들 신규가 들어오면요, 일주일은 그 추천한 사람이 그들이랑 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매일지 쓰는 거나 이런 거 배우면 그때는 이제 저희 톡방에다가 매매일지를 올려요. 그러면 우리 리더들이 시간 날 때마다 피드백을 주면서 이 매매일지를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가, 제대로 추세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피드백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내 걸로 연습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3, 9, 27
네, 이거 생각하시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3은 9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찌르니까 나온 거죠. 저희 매매법도 그래야 돼요. 아, 고야 타점 왔다. 바로 탕 들어가서 탁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 타점이 아니야. 그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몸으로써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하는 거는 트레이딩은 느려요. 왜냐면 몇 초 만에 한 번 누구는 익절해. 그냥 누구는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는 거, 수익률을 잘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핑계대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밖에 못했고 저 일을 해가지고 저밖에 못했고. 그런데 새벽장, 그 다음에 새벽장이 주로 더 거래량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새벽 4시 반에서 7시 사이, 그 다음에 저녁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때 만약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그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때 자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일하고 내가 남는 시간에 노트북 켜가지고 그때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땐 다 고야에 없대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첫 번째 한 달 내지 2달은 정말로 내가 이거를 집중해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매 횟수를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반복 훈련을 해야 그냥 땅땅땅땅땅 찍고 사고 땅땅땅 찍고 팔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을 알려주는데 저는 이 기술은 실전팀으로 간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저희 팀들이 그래서요 처음에 저를 욕해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로비가 옵니다. 전화해서 보현 대표님 좀 속성 과외 안 되냐고, 속성 비법이 없냐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속성으로 EX 떠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하면요 물려요. 청산당해요. 청산을 당하는 순간 트레이딩도 마케팅도 끝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전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주를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파트너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잘 배우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팀을 운영하실 때 분명한 기준들을 전달해 주셔서 파트너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수익을 잘 못 내느냐? 이런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요.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간다. 기본 훈련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매매일지 안 쓴다. 무슨 얘기냐면 알려준 게 이 방법밖에 없는데 자꾸 뭔가를 새롭게 찾아 연구해 고야를 뜯어서 고야를 이해하겠다고 하고 고야랑 싸우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고야가 그러라고 그러면 그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요 더 잘해요. 저희 아버지 같이 여기 계신데 진짜로 저희가 형이랑 엄마랑 저랑 이제 코인을 먼저 했어요. 형은 1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왔고요. 저랑 엄마가 이제 EX를 들어오면서 코인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저희가 코인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반전자 하시고 오더니 야 제일 잘할 나는 왜 안 시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냐고. 근데 잘 하겠대요. 사실 저희 다 10,000불인데 아버지만 3,000불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혹시 안 할까봐. 그런데 아버지가 한 시간 이 차트 공부하고요. 일주일 연습하고 나오고요. 지금도 따박따박 1.1%씩 수익 잘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아버지가 교육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쉬워요. 다만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렵게 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알려준 것밖에 몰라요. 옵션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 아버지 시드 혼자서 못 늘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시드를 늘리려면 저희 아들들한테 와서 늘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1단계, 1.5단계가 통과 안 된다? 안 늘려줍니다. 근데 요번에 시드 조금 늘리셨어요. 이제는 조금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쉬운 길을 가세요. 쉬운 길을. 고야를 그냥 믿고 우리가 알려주는 매매법만 가지고 하시고 더 욕심내지도 마시고 더 파고들 필요도 없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수익 잘 낸다 그러면 쭈르륵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333방 혹시 다 들어가 계신가요? 저는 저희 신규 파트너들 333방에 처음에 안 넣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익 잘 냈다고 하잖아요. 조급해져.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맨날 10만 원 가지고 하고 앉아있지? 나도 지금 시드를 늘려가지고 이제 조금 벌고 싶은데 이런 조급함이 들면 이 훈련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욕심나고 안 가르쳐주면 스폰서한테 삐지고 맨날 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누가 수익 잘 내는 거 그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연습하는 거 잘 연습해 놓으면 실전 때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 순서대로 하시고 새로운 매매법을 갈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EX에서 알려주는 매매법 말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유튜브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 보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런 그러니까 좀 학구열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어서 파고드는 성격인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알수록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요. 이때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땐 저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트레이닝을 더 못합니다. 그리고 1.2% 저희는 자동익절을 걸어요. 시바지노브에서는. 근데 가끔씩 이게 3%까지 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익절 걸어둔 걸 풀어요. 그리고 좀 더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3% 목표했는데 한 2.8% 가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때도 많아요. 저희가 자동 익절을 거는 거는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 거는 거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처음 진입할 때 세팅해놨던 기준은 1.2%니까 1.2%를 먹고 나오는 게 그게 트레이딩입니다. 근데 기준이 수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익절의 기준, 손절의 기준이 수시각각으로 시시각각 바뀌면요 트레이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1.2%를 딱 고정해서 먹고 나오는 거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1.2% 먹었는데 걔가 50% 올라. 배 아프신 분? 아프죠? 안 아프면 내가 진정한 트레이더가 된 거예요. 왜? 나는 1.2% 먹기로 했는데 딱 1.2% 먹었어. 그럼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먹을 기회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놓쳤다고 해가지고 마음 아파하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드를 이제 갑자기 늘린다. 이게 저가 잃어버렸던 제가 딱 50번을 이거 안 배웠을 때 시그널만 맞으면 된대요. 시그널만 맞고 대충 이제 보면서 했어요. 근데 50번 트레이딩인데 50번 다 승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이 정도면 된 거지. 이 정도면 나 실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비기너의 럭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굳이 왜 10만 원을 넣어? 어차피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한 100만 원 넣어봤어요. 되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넣어봤어요. 그리고 어차피 먹는 거 레버리지 2를 왜 써? 그러면서 10으로 20으로 50으로 올리는 거예요. 왜? 한 번 먹을 때 커지잖아요. 그게 도박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초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쭉쭉쭉 먹고 있다가 그때가 새벽 3시였거든요. 진짜 잠깐 눈을 잤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너무 커진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막 더 마이너스 막 점점 커지는데 이게 이 손이 굳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손절을 빨리 하래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상황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만 그러면 손절해 보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50%를 손절해가지고 눌렀거든요. 그제부터 숨이 쉬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드를 갑자기 늘리면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던 게 내 몸으로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은 큰 시드를 넣으면은 크게 물린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큰 시드로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정확한 타점을 지금 훈련하는 거지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초보 단계는요 우리가 양궁으로 따지면 100발을 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1단계는 100발을 그냥 관역에 맞춰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매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1.5단계는요 3발을 쏠 거야. 근데 그 3발을 명중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타점이 계속 정확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1.5단계거든요. 그렇게 돼야 내가 실제 시드를 늘릴 때도 10만원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서 이런 식으로 늘리게 돼요. 그리고 실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보수적이게 돼요. 전에는 고야에서 들어가려는데 맨날 고야 위에 있죠. 못 들어가겠다 그래요 맨날. 근데 오히려 고야보다 더 밑에 걸어요. 실전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늘리면서 나의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은 좀 못해요. 코치 말을 안 들어.
왜 이래야 되죠? 왜 저래야 되죠? 꼭 왜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유민호 대표님이랑 톡방에서 아주 썰전을 벌였잖아요 처음에. 저는 롱장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롱. 그래서 제가 전체 추세를 그때 못 봤어요. 그거 보는 걸 모르고 그냥 필터로 LLLLL 다 찍어가지고 시그널 다 맞는 롱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저만 들어오면 이게 조금 오르다가 다 마이너스, 조금 오르다가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333방에 올라오면 막 다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진짜 정중하게 아니 도대체 저는 시그널 다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자꾸만 손실이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잘 나나요? 이렇게 톡을 썼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유민호 대표님 본 거예요. 유민호 대표님 갑자기 350개 코인 중에 320개가 다 숏인데 굳이 애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연어 같은 코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톡방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데 뭐 이렇게 쓰는데 화나잖아요. 제가 뭘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시그널대로 하라 그래서 시그널대로 했는데 막 톡을 막 썼어요. 30몇 개의 대화가 막 오가다가 갑자기 그 대화가 확 다 가려지네. 그래서 이 사람 뭐야? 맨날 월요일에는 펑펑 우는 대표님이 톡방에서는 막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랬는데 이제는 이해하죠. 왜냐면 질문방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추세를 알려주기 위한 방인데 나처럼 아직 배우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나같이 물어보고 싶으니까 한 사람이 물어보기 시작하면 막 오만 대만 하이라디 다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해하나 그 당시엔 너무 화가 났죠. 근데 보니까 추세가 다 숏으로 꺾이고 있었던 숏타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롱 애들이 버티다가 걔네도 숏으로 바뀐 애들인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건데 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배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관이 확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그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시그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그널을 분석하는 나의 눈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가지고 나를 계속 조금 트레이닝을 하시면 분명히 잘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의 리스크는 요겁니다. 팔아야 될 때 못 파는 거. 이거는 손절도 있지만 입절도 있어요. 아까 제가 리플 얘기 드렸죠. 4,800원까지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거는 팔아야 될 입절의 시점에 입절을 못한 거예요. 손절도 지금 나와야 돼. 손실을 나도 앞으로 더 크게 손실을 낼 거면 지금 나와야 되는 기준인데 못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1번이 우리에게 가장 큰 리스크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시바지노고는 그 리스크를 해칭을 하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안전하다. 그리고 여러 명의 코치에게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차트 강의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차트 이 강의를 안 배워도 그냥 이 차트만 봐도 알아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차트가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치만 추세 보는 거는 알고 계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요. 그리고 쉬운 방법만 찾는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고야에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이제 하다 보니까 고야에 안 와 얘가. 그러니까 고야 위에 있는 7평선, 뭐 20평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물리고 손실률이 커져요. 그래서 이 고야에서 기다리라는 거는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고야에서 안 왔어 타점이. 내가 들어가야 될 타점이 안 왔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도 트레이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전 매매 안 하고 모의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1억을 줬는데 1억을 줬는데 5천만 원이 날라갔는데 웃고 있어요. 저희 파트너가. 왜냐면 모의 투자라서. 내 돈이 아니야. 아이 50% 날렸어요 대표님이래요. 자기 돈 1억이면은 못 나와요. 여기 사라져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돈이지만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든 넣어서 우리 돈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그래야 내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거래할 때 1.2% 꼭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소액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단계로 넘어가시기 전에 절대로 시드를 늘리지 마세요. 시드를 늘리면 100% 까먹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시바지노고 단계는 손절을 연습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바지노고 단계를 다 거치면요
내 시대의 한 80%로 줄어요. 왜? 손절을 연습하는 단계이니까. 그럼 어차피 내 시대가 20% 정도 떨어질 거면 굳이 내가 1억 을넣어서 2천만 원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만 원에서 2만 원 날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손절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절대 시대 늘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 레버리지 실전 단계는 이제 3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1, 2, 3 이상 쓰면 손모가지가 떨어집니다. 저희는 EX에서 제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삼성산방에 레버리지 5 올리신 분 강퇴시키잖아요. 유민혜 분이. 왜? 도박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2예요. 네, 어떤 분은 2도 너무 무서워서 1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현물의 개념으로 하는데 내려갈 때도 돈 벌고 싶어서 그냥 1로 숏을 걸어서 내려갈 때도 현물처럼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버리지가 3 이상 넘어가면 그건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타점은 뭐다? 오직 고야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고야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고야가 가장 지지 저항의 역할을 강력하게 하는 최후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야에 닿았을 때는 한 번쯤은 땅 튕겨줍니다. 추세만 확실하다면. 그래서 1.2% 먹는 게 굉장히 수월한 타점이 고야예요. 그래서 고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전 매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하루에 10회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팀에서는 1단계에서 1.5단계로 넘어갈 때 매매 횟수가 300회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0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0회 했으면 뭐 이틀치를 한 거겠죠. 어쨌든 10회 이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익률이 아니에요. 손실 나도 괜찮아요. 횟수가 중요한 겁니다. 300회 이상을 채우면 우리는 1.5단계로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실전 매매 하루에 10회 이상을 해야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회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 이 사정 때문에 3회밖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실전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그냥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욕심을 부리세요. 나는 3회밖에 안 하는데 실전은 바로 다음 달에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은 트레이딩 못 하세요. 그래서 내가 트레이딩은 적어도 300회 정도의 매매 횟수가 나한테 데이터로 쌓였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 계속 강조하죠.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입니다. 1.2%를 걸어두시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6번 요즘에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기는 했는데 시그널과 반대로 포지션을 거는 거는 우리 EX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발견하면은 이제 그냥 쫓아내요. 유민들이. 네. 역방향 매매 그거 할 거면은 EX를 구독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시그널 보려고 구독했는데 시그널대로 안 하면 왜 구독해요? 그죠? 그래서 역방향 매매는 절대 금지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그널이 바뀌면 무조건 손절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실이 얼마큼 났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시그널이 바뀌면 거기서부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시그널이 바뀌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초보가 실전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는 여러분들 감각의 영역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각의 영역, 감각의 영역. 감각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저희 파트너들 중에 처음부터 하루에 50번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거를 한 달 내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파트너들이 데이터들을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거나 이 컴퓨터 이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는 분들이 트레이딩을 좀 잘해요. 그냥 이걸 좀 게임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트레이딩을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면 10번 중에 10번을 다 이기는 게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8번은 이기고 2번은 지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기도 하고 어때요? 우리는 무조건 10번을 다 이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당했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 이번 판은 졌네? 아 툭툭 털고 다음 판 다시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약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트레이딩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성향일까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못해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정확한 타점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은 아까 얘기했던 횟수입니다. 횟수.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횟수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 매매일지예요. 매매일지를 내가 적으면서 복기해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던 시간, 내가 들어갔을 때 정말 그게 제대로 들어간 건지. 그래서 익절이 됐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될 기준이 아니었는데 근데 들어갔는데 만약에 익절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1.2% 먹었으니까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실전에는 독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거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자리인데 우연히 먹은 거예요. 근데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일지를 꼭 써서 피드백을 받는 게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바지노그를 할 건데 시바지노그가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 바, 진, 고. 네, 이 시바지노우가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이거는 추세를 얘기하는 추세. 그러면 어디서 진입한다? 고야에서. 이건 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추세에 맞게 가장 안전한 타점에 들어가게끔 하는 매매법이 시바지노고 매매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S3가 떴었는데 얘가 몇 시간이 지나서 L3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L3가 바뀌면 이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L3가 바뀐 시점을 보시면 여기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어디에서 들어간다 그랬죠? 고야에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고야로 내려오는 요 시점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을 걸어놨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면 이제 진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우리는 시바지노고를 강조를 했느냐? 일단 첫 번째, 단순하고 심플해요. 저희 형이 암호화폐 트레이딩만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형이 얘기해요. 자기는 7년 동안 돈을 못 벌었고 요즘은 진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3년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대. 자기가 그 10년 동안 7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심리를 갖추고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째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69이거든요. 근데 69된 부모님이 저희 형의 10년을 걸쳐서 전문가가 돼야 되면 79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시키겠어요? 아니, 왜요?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69인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그 부모님들이 제가 없어도 자기 친구들한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왜? 단순하잖아요. 시그널 바뀌면 추세 보고 고야 타점에서 들어가라고 타점과 추세를 다 알려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기준은 고야 라인, 아까 핑크색 라인 있죠? 이 핑크색 라인이 기울기가 확실한 것만 들어가면 돼요. 기울기가 확실하다는 건 추세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추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울기가 확실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 쉽고 알려주기 쉽기 때문에 이게 마케팅을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마케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수익을 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에 딱 배우고 저희 형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전 따로 살아요. 근데 아빠가 사진을 딱 올렸어요. 첫 매매일지인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첫 매매일지 14번을 거래했는데 다 1.2% 익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죠. 아빠 이거 손절 당한 것도 써야 돼. 아빠가 자존심이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손절 당한 걸 써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빠가 아니야 다 익절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형한테 전화해서 형 잠깐만 아빠 빨리 계정 들어가 봐. 그래가지고 진짜 손절난 거 없는지 봐봐 했는데 진짜 손절난 게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기가 쉽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합류하고 나서부터 자신 있게 이 EX 차트를 전달합니다. 왜? 아버지가 하면 누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릴 일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물릴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추세만 잘 보면 물릴 일 없이 빠르게 입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바지노고 하는데 물릴 때 있죠. 그때는 언제냐면 추세가 꺾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꺾일 때가 언젠지를 잘 알면 이제 그 추세 때는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추세일 때는 물리는 게 아니라 진짜 몇 초 만에도 1.2% 그냥 띵 하고 먹거든요. 여기 오늘 여기 저희 중국 팀에 이제 새로 이제 구독한 지 얼마 안 되면 오셨는데 저한테 아까 와서 대표님 오늘 9개가 입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 못해요. 근데 지금 며칠 차죠? 그거 몇 년이지? 11차 11차인데 나이도 좀 있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돼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별명 붙여요. 찡찡이. 네. 칭칭대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다 합니다. 그래서 쉬워서 그래요. 그리고 어느 게 제일 좋냐면 그 주문을 걸어놨어요. 고야 라인에다가. 그랬는데 내가 일을 봤는데 그 주문이 사라졌어. 무슨 얘기냐면 주문을 걸어놨는데 주문이 체결되고 그리고 자동 입절까지 돼서 끝난 거예요. 아 그때의 희열은요 장난 아닙니다. 그럴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이 편하고요 수익이 빨리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시바지노고는 손절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로드맵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바지노고에는 1단계가 있고 1.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요 많이 걸어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단계예요. 횟수를 늘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기준. 첫 번째, 고야 라인의 기울기. 아까 말씀드렸죠? 기울기가 45도 정도 되는 거. 그거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제 자기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 그러면 기울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 중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1단계에서는 용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기울기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야에서 진입한다. 자, 근데 이제 고야에 들어가가지고 진입해야 되니까 고야 근처에 온 거는 봐요. 근데 고야 근처에 온 것만 보다 보니까 기울기가 누워 있는 걸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웃겨요.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기울기를 못 보고요. 기울기만 보면 여기 또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요 두 가지 그 기울기만 딱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의 목표 제가 1번에다가 적은 거 같이 읽어봐. 시작. 수익 내는 연습이 아닙니다. 수익률 1.2% 먹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뭐 하는 게 목표예요? 확실한 손절을 연습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했을 때 기분 나쁘신 분? 기분 좋으세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기분 나쁠걸요? 그 1,000원 잃은데도 기분 나빠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손절을 내가 확실한 기준대로 만약에 손절을 했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본인을. 시그널 바뀌면, 자, 우리 1단계 기준은 시그널이 바뀌면 무조건 손절한다 예요. 자, 이거는 다 프리미엄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시그널. 그 깜빡이는 S123, L123 그 기준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L 롱 포지션을 잡았어요. 근데 걔가 바뀌어요. 그래서 S2가 떴어요. 근데 우리 프리미엄 시그널은 1시간이 지나야 확정 시그널이 됩니다. 아셨어요? 네. 아셨죠? 네. 1시간 동안 만약에 S2가 떴다가 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고야가 점수가 S2 뜰 정도로 점수가 한번 내려온 거예요. 근데
다시 포지션이 바꾸든 무슨 일이 벌어졌든 그 점수가 사라지면서 이 S2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씨 S2 떠서 손절했는데 변동 시그널에 나중에 보니까 그 S2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1단계에는 S2 변동 시그널이 뜨면 무조건 손절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라지더라도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S2가 한번 뜰 정도면 추세가 많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 시그널 기준으로 시그널이 바뀌면 무조건 칼 손절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률은 1.2%씩 하루 3% 먹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매일지에 보면 누적 그거 쓰잖아요. 내가 1.2%씩 3번 먹으면 오늘의 기록을 달성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손절을 안 하고 기다리다 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나는데 시그널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냥 못 끊습니다. 저희 팀은 절대 못 끊겨요. 언제까지? 시그널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6번을 1.2% 먹었는데 한 번 손실 날 때는 시그널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 6%야. 그러면 오늘 꽁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거를 1.5단계에서는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어쨌든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는 손절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예외를 줬거든요. 자야 될 때, 아니면 일에서 더 이상 못 볼 때, 그때는 그냥 수면 손절 이렇게 쓰라 했더니 맨날 수면 손절하네. 그리고 외출 손절하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손절이 있냐면요, 시장 손절, 시장 장 보러 가가지고 손절. 그 다음에 그 누구야, 파월 의장 손절. 파월 의장이 뭐 발표를 해서 그거 앞두고 손절을 했대요. 별의별 손절이 다 나옵니다. 근데 1단계는 시그널 바뀌기 전까지 손절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 6%까지 왔는데요, 얘가 결국에 시그널 안 떠가지고 1.2% 익절되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손절해버리면 나는 잃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그널이 안 바뀌어서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1.2% 익절하고 나온다. 그러면 기다리지 않아서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는 손절도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단계는 고야 라인 기울기와 고야 근처 진입, 이 두 가지만 가지고 300회의 매매 횟수를 채운다. 이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1.5단계는 이제 그 손실률, 우리를 현타오게 만들었던 손실률, 내가 6번 입절했는데 한 번 마이너스 6%가 나가지고 또이 되는 이 상황을 이제 300회를 하신 분들은 다 겪어요. 자, 그때 이제 손실을 최소화해서 탈출하는 훈련을 배웁니다.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시그널은 아직 안 바뀌었어. 근데 이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을 보니까 얘가 곧 몇 시간 뒤에는 바뀔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마이너스 6%에서 시그널 바뀔 때까지 기다렸던 게 1단계라면 내가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럼 그 탈출해가지고 0%일 때, 아니면 내가 고야보다 조금 밑에서 마이너스 조금 먹고 이렇게 나오는 훈련을 하는 게 1.5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3MA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7이평선, 22평선, 62평선, 이렇게 저희 그 차트 보면 3MA를 클릭하면 세 가지 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선은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1.2%를 여태까지 먹어왔는데 추세를 보니, 이제 추세 보는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추세를 보니 얘는 지금 롱타임이 시작이야.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추세가. 그러면 1.2% 먹는 거 아깝잖아요. 얘는 적어도 한 5%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1.2%를 먹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까를 보면서 1.2% 대신 3%도 먹어보고 5%도 먹어보고 하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1.5단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하면 이제 시드가 늘어나겠죠. 그죠? 맞죠? 1단계는 1.2%는 고정이야. 그리고 손절은 시그널 바뀔 때까지 못해. 그러니까 시드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단계를 잘하고 나면 내 전체 시드의 한 20%가 줄어요. 근데 1.5단계는 시드가 늘어나야 돼요. 왜? 손실률을 최소화해서 탈출하고
또 이익은 극대화하니까 내 시드가 점점 불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졸업 기준은 아까 매매 횟수 300회라고 했죠. 저희 팀은 1.5단계 졸업은요, 내 100달러를 150달러로 만들면 졸업입니다. 네, 그럼 수익률 50%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해가지고 100달러를 150달러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에서는 우리가 100달러 시드가 있으면 막 10개로 쪼개서 넣잖아요. 이제는 풀시드로 넣어보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100달러를 한 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100%로. 아까 얘기 드렸죠. 관역을 쏘는데 이제 내가 3발을 쏠 거야. 근데 3발을 적중시키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세가 확실해. 타점이 지금 정확해. 그러면 내가 나눠서 넣는 게 아니라 한번 100%를 넣어보는 거예요. 내 100달러를. 풀시드라고 해서 시드 늘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100달러. 내가 100달러로 지금 소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100달러를 한 번에 걸어보는 훈련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단계를 했을 때 손절 기준은 뭐냐면 시그널이 바뀌면 무조건 손절한다. 근데 확정 시그널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롱으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S2 시그널이 떴어. 숏이라는 신호가 떴어요. 그러면 아까 변동 시그널이라 했죠. 그게 1시간이 지나야 확정 시그널로 바뀐다 했죠. 1단계는 뜨자마자 손절인데 이제 1.5단계는 그게 확정 시그널로 바뀌는지 보고 손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정 시그널이 되면 그거는 가차없이 손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시그널이 변동 시그널이 떴어. 그러면 1.5단계는 익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탈출을 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는 1.2% 먹는 게 우리가 목적으로 포지션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 시그널이 떴어. 그러면 익절이 목표가 아니라 탈출이 목표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확정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 내가 탈출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1.5단계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1단계에 300회를 하면 이 니즈가 생길 겁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1.5단계 전용으로만 한 번 더 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목표 수익률은 하루 10%입니다. 이제는 10%를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해서 3%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손실률 6% 나던 거를 0.5%로 줄여서 탈출도 해보고 이러면 10%를 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왜 병아리에서 비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치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유롭게 이제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지너고는 1단계, 1.5단계를 통해서 추세를 보고 타점을 보는 훈련을 한다. 기다리는 훈련을 한다. 손절을 칼같이 하는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기초로 배우는 거예요. 저희 형이 처음에 구독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형은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 고야가 주는 시그널보다 자기는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일찍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야 시그널이 늦다는 거예요. 형 얘기로는. 그래가지고 형은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필요한데 똥손이니까. 근데 나는 안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저희 형 10,000원짜리 구독해서 잘 사용합니다. 왜? 자기가 보니까 저희가 2달, 3달 이제 매매일지 썼잖아요. 자기가 3, 4년에 걸쳐가지고 깨닫고 배우고 갖췄던 그 시스템을 저희는 2, 3달 만에 갖추는 걸 보고 그걸로도 구독료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형은 이 가격부터 오를지 내릴지를 본인이 분석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 힘듦을 가지고 10년을 해왔는데 큰 거시적인 시점에서 얘가 진짜 오를지 내릴지만 안다면 지금 자기가 버는 돈의 3배는 더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일주일 만에 만불 구독료 다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저희 차트가 여러분들이 이 시바지너고 매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석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매매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잘 갖춰 놓으시면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덜 흔들리면서 그리고 당당하게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단계 플러스를 하려면 이 기준이 있어야 대응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1단계와 1.5단계의 핵심은 뭐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핵심은 손절 연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률을 잘 내는 사람을 칭찬하면 안 돼요. 저는 수익률 잘 내는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많이 거래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도 파트너도 여러분들 본인도 많이 거래를 하는 게 수익률 잘 내는 것보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정확한 기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깜빡이가 뜨면 빨간색이 뜨면요, 아 시간 안 바뀌었는데 일단 빨리 나와 이러면서 손절을 해버려요. 저희 어머니 주식을 해가지고요 뭘 알아, 보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보다 기준이 더 흔들려. 그러니까 근데 그 빨간불 나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잃었길래 봤더니 600원. 그 600원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기준을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소액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흔들림 없는 정확한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그널이 왔을 땐 망설임 없이 손절을 하세요. 망설임 없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심리에 영향받지 않고 정확한 기준으로 손절 훈련을 하는 게 이 병아리 1단계, 1.5단계입니다. 이 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10만 원으로 수익률 100% 내봤자 10만 원이에요. 그죠? 돈 버는 단계 아닙니다. 이 1단계, 1.5단계는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올림픽 시작 안 했어요.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돈을 벌려는 욕심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기본 훈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돈 버는 단계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병아리 1단계. 자, 고야 라인은 5년간의 모든 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1시간 본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지와 저항을 맞은 기준 가격, 이게 그 핑크색 선으로 나오는 고야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그널을 보시는 법은 알죠? L에 1, 2, 3 숫자 붙은 게 프리미엄 시그널이에요. 그거는 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오를 겁니다 라는 시그널이에요. LL은 스마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 시바지노는 스마트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가 어땠는데요, 저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프리미엄 기준으로 훈련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에 1, 2, 3 숫자 붙은 거, 이거는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라는 시그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옛날 차트라서 뭐 이렇게 LB, SB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안 보셔도 되고, L2, 여기 이제 L2가 떴습니다. L2가 뜨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기울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 타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고야에 닿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언젠가 한번 고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때 고야에 닿을 때. 자, 이 고야가 이 고야 라인이 기울기가 오랫동안 형성이 될수록요, 이 고야가 튕겨내는 힘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L2가 바뀌고 나서 고야가 지금 여기서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서 튕겨내는 힘보다 여기서 튕겨내는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계속 시간이 지나고 추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고야 라인은요, 저항의 역할, 지지의 역할, 이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L2가 뜨고 고야 라인이 기울기가 형성이 되면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격이 내려와서 고야에 맞을 때 우리는 진입하고 1.2% 올라가면 익절. 이렇게 계속 익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원한 추세란 건 없어요. 이렇게 먹다가 한 번은 꺾입니다. 한 번은 롱이었던 게 숏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숏으로 가면 이런 증상이 벌어져요. 음봉이 강한 게 찍어 내리면서 S2 시그널이 변경이 됩니다. 그때는 손절하는 거예요. 5번 익절했지만 내가 이 포인트의 고야에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얘가 끝 무렵에 있는 고야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손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의 특징을 보니 고야 라인이 많이 누워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야 기울기를 확인하시는 얘기예요. 고야 기울기가 누워있으면 이미 추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숏도 마찬가지예요. S2가 뜨고 나서 고야 기울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꼬리가 있는 거는 가격이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야 이렇게 들어갈 타점은 많다. 그래서 S1, 2, 3 그 시그널이 뜨고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형성이 되면 가격이 조정받으러 고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1.2% 익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격이 조정을 받으러 고야를 만나러 왔다가 또 고야에서 잡아서 1.2% 익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익절을 계속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언젠가는 꺾인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들어갔다면 장대 양봉이 뜨면서 L2 시그널이 변경되면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특징은 어떻다? 이 기울기가 아마도 누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울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핵심은요, 추세와 타점이거든요. 근데 추세는 누가 타점은 누가 우리 고정되어 있죠. 타점이 어디예요? 고야입니다. 고야. 시바지나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우리는 타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타점 바꾸지 마세요. 고야에서 진입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추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추세만. 그죠? 이제 그 추세를 보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추세를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려요. 이 서퍼가 이제 파도를 탈 거예요. 저기서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시간에 맞춰서 딱 그 파도를 타서 같이 서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서울 사는 애예요. 서울 사는 애인데 지가 혼자서 나는 지금 무조건 서핑을 할 거야.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파도가 치겠지? 혼자 생각해요. 일기예보도 안 봐. 진짜 강원도에 지금 파도가 치는지 확인도 안 해. 근데 치겠지? 혼자 예측해. 그리고 야 강원도 가는 거야 하고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트레이딩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트북을 켜. 나는 이때 무조건 해야 돼. 우리가 노트북을 켰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고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파도가 칠 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노트북을 켰을 땐 이미 고야를 맞고 지나간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고야에 왜 맨날 없어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그럼 걔가 고야에 언제 맞았는지. 네. 그렇게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그걸 포지션병이라고 해요. 우리가 노트북을 킨 시점에 뭔가를 걸어야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 그거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도가 칠 때 추세가 왔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왔는데 일단 잡아봐.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와야 될 게 아닌데 꼭 고야에 닿는 애들이 있어. 걔 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왜? 걔는 지금 추세가 없으니까 고야에 있는 거거든요. 다른 애들이 고야랑 너무 멀리 있는데 걔만 고야에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잡아요. 왜? 고야 진입하라며. 난 지금 노트북 켰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기다리는 훈련을 좀 해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저는 말씀드립니다. 차트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대응의 영역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되겠지를 생각하고 진입하는 게 아니고요. 추세가 이러니까 진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대응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예측하면서 앞으로는 이렇지 않을까 하면서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확인하는 법, 이 네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저희 메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래할 때 그런 거 안 보시죠? 그냥 막 들어가시죠? 저는 꼭 우리 파트너인데 이거 1, 2, 3, 4번을요 매번 포지션 잡을 때마다 확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지션 잡을 때마다라는 건 코인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노트북을 켰으면 이 네 개를 먼저 추세를 파악한 후에 내가 롱으로 숏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하고 내 타점에 맞는 코인을 찾으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나오죠? 자, 지금 3시 업데이트를 했고요. 첫 번째는 고야 도미넌스입니다. 이 고야 도미넌스는
이 고야 도미넌스는 350개의 코인에 고야가 스코어링을 주는 애잖아요. 그 350개 코인에 매 시간마다의 그 고야 점수들을 평균치를 내서 점 하나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야 도미넌스를 보는 방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로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야가 100부터 마이너스 100까지 있거든요. 100 이상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 거기를 횡보 구간이라고 해요. 네, 순환 펌핑이라고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도미넌스 이 점수가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에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 펌핑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펌핑했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순환 펌핑을 하는 그런 장세가 바로 마이너스 20에서 20입니다. 그러면 20에서 50은 뭐냐면 롱의 추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롱의 포지션들이 강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0에서 50은 이제 롱의 추세가 강하니까 롱을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50에서 100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대부분의 코인이 다 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50인데 지금 점수가 100에서 내려온 50도 있고 20에서 올라온 50도 있죠. 만약에 20에서 올라온 50이면 뭐예요? 롱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죠? 근데 100에서 50으로 내려온 건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만큼 올라갔다 내려와서 꺾인 거니까 만약에 익절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젠 정리하세요. 이런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레인지를. 그러면 50에서 20으로 떨어지는 건 뭐예요? 이제 롱의 추세는 끝나고 횡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롱으로 갈지 숏으로 내려갈지 몰라. 그건 횡보예요. 그런 구간에서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숏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0 이상으로 내려가면요 모든 코인이 대부분 숏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00에서 이제 마이너스 70, 50으로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가 지금 추세가 꺾였으니 혹시 익절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익절하고 나오시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 레인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얘는 마이너스 14입니다. 그죠? 14.90 이게 현재 가격이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여기 밑에 마이너스 46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이 위에 5였다가 마이너스 40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숏 추세가 강해졌다가 지금은 다시 횡보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숏이 유지가 될지 롱으로 갈지 아니면 숏이 내려올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횡보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한번 내려온 후에 지금 횡보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마켓 도미넌스예요. 이 마켓 도미넌스는 지금 이 바이낸스 안에 있는 거래량,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보는 게 USDT예요. 뭐냐면 현금입니다. 달러죠. 이 달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와 바닥이었다가 갑자기 달러의 보유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코인을 팔고 지금 현금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관망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져 무서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어떤 추세인지를 지금 들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 많이 올라온 거죠. 이해되시죠? 아까 그 고야 도미노스 비슷하죠? 횡보 구간으로 지금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다시 빠져나가면 근데 지금 조금은 빠져나갔죠. 이렇게 빵 올라왔다가 살짝 이 돈의 흐름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 자 얘는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올라요 내려요? 내려요? 올라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속여요. 제가 뉘앙스를 이렇게 하면은 내려요? 이러면은 아니요 올라요. 올라요? 그러면 내려요. 이런 거 죄송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횡보예요. 크게 봤을 때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잠깐 눌렀다가 올렸다가 하는 건 있지만 횡보입니다. 그죠? 이더리움 볼까요? 얘는 뭐예요? 올랐다가 지금은 내려가요. 그죠? 자 그러면은 탑10 코인은 볼까요? 어때요?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네요. 그럼 아까 그 테더 도미넌스에서 살짝 지금 돈이 빠져서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탑 10으로 들어갔겠죠. 왜? 지금 탑 10이 살짝 올라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알트코인 한번 볼까요? 알트코인 어때요? 횡보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펌핑 한 번씩 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횡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거래를 해야겠다고 하면 탑 10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왜? 거래량이 활발하니까. 돈이 그래도 탑 10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추세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 초록색 라인은 이 350개 되는 바이낸스의 코인 중에 L에 L1, 2, 3 프리미엄 기준으로 L1, 2, 3가 떠있는 코인의 개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50개 이상은 없겠죠? 왜냐면 코인이 350개니까. 그러면 모든 코인이 다 L이 떠있으면 350개 다 있을 것이고, 만약에 모든 코인이 숏을 떠있으면 0이 있겠죠. 이 라인이.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이 이 350개 정도 되는 300개 정도 되는 부분에 붙어 있으면 롱 추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 라인이 이 0에 가깝게 있으면 숏 추세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위에 있으면 롱, 밑에 있으면 숏 추세다.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RSI는 뭐냐? RSI는 단기 추세예요. 단기 추세. 자, 지금 잠깐 볼게요. 우리가 그 추세가 올라갈 때 그냥 한 번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게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이렇게 롱이 맞는데 그 롱 안에서 얘는 강한 롱이겠죠. 그런데 얘는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인 거예요. 그죠? 이 RSI는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숏은 유지하고 있죠. 지금 이게 초록색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코인은 숏 추세인 거예요. 근데 이 RSI가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죠. 그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숏 추세에는 숏으로 잡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돈을 벌어요? 올라가야 돈을 벌어요? 내려가야 돈을 벌죠. 근데 이 RSI가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 라인이 숏인데 RSI가 고개를 들면 관망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려갈 때 수익을 내는 건데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이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숏이야.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안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롱 추세예요. 그죠? 지금 위에 있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롱인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 안 보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여기가 딱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꺼낸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지금 딱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자, 롱은 유지인데 지금 RSI가 가격이 살짝 떨어져요. 그러면 롱으로 우리가 이익을 내려면 가격이 올라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라야 돼요. 근데 단기적인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진입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시그널과 RSI 시그널이 반대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거다. 언제 다시 들어가요? 얘가 다시 꺾여 올라가면 롱의 추세를 유지하는 거고, 근데 얘가 계속 내려가. 그런데 이제 초록색이 꺾여서 같이 내려가.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다시 붙어 올라가죠. 이 점 하나에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요 타이밍에는 롱을 잡는 것도 괜찮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벌어졌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롱은 가격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데 단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 점점 더 가격을 끌어당기죠. 그러면 들어가요? 관망이에요?
관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수익 안 나는 거 보면 이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0.4%, 0.5% 오르다가 0.3% 내려갔다가 0.4% 또 올라갔다. 근데 1.2는 절대 안 와. 왜요? 가격이 단기적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자, 근데 그러면 다시 롱으로 진입할 때는 어떻게 돼야 롱으로 진입할까요? 주황색이 다시 올라갈 때 롱타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음 시점을 보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뭐도 떨어져요? 시그널, 초록색 장기 추세선인 이 롱타임을 유지하고 있던 초록색도 꺾였어요. 그게 뭐예요? 추세가 전환이 될 확률이 커졌다. 그러면 그때 롱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볼게요. 자, 이제는 초록색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숏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숏으로 추세 전환이 된 시작이라서. 그래서 이때 숏을 잡으면 1.2%보다 더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 숏으로 지금 전환이 돼서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시면 쭉쭉쭉쭉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숏을 잡았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초록색과 이 노란색 선이 같이 올라가면 가장 강력한 롱타임, 그리고 같이 떨어지면 숏타임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무슨 타임이에요? 장기 추세는? 아니, 장기 추세는 무슨 타임이에요? 숏타임이에요? 롱타임이에요? 숏타임이에요? 네, 맞아요. 숏타임이에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숏타임 맞아요. 자, 근데 지금 노란색 선이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관망인 거예요. 안 들어가요. 왜?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을 내는데. 그런데 하나, 둘, 셋 꺾였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숏타이밍에 다시 숏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관성에 의해서 한 두세 시간 계속 떨어졌을 때 그게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추세는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하나, 둘, 셋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는 다시 숏타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숏타임으로 먹어요. 자, 이 구간은 뭘까요? 관망인데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장기 추세도 숏, 가격도 숏. 가격이 숏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가격이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그널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RSI 단기 추세를 알려주는 시그널도 다 숏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자, 그러면 이 구간에는 고야에 닿은 게 많을까요? 안 많아요. 왜? 이미 많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야로 올라올 틈도 없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도 관망인 거예요. 왜?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얘가 조정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충분히 지금 한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가격이 떨어지다가 드디어 RSI 라인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야를 만나러 또 올라오죠. 관망하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린 숏인데 숏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관성에 의해서 하나 떨어졌을 땐 숏타임 아니에요. 근데 세 개인데 여기는 두 개째의 숏타이밍이 떴어요. 왜일까요? 기울기가 중요해요. 기울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많은 개수들이 다 숏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기울기가 하나 둘 짧았잖아요. 하나 둘 짧잖아요. 그래서 세까지 기다려보는 건데 얘는 하나 둘만 해도 이미 충분히 기울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숏타임은 이때 정도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두 개가 붙었어. 이건 뭐라고요? 관망. 왜 관망이에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야에 닿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두 개가 붙어있는 구간에서 고야가 닿은 코인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조정받으면 다 뚫리는 거예요. 왜? 이미 이렇게 숏이 강한데
같이 안 내려가고 걔네가 고야에 있다는 얘기는 쇼 추세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잡았으면 얘가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고야를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추세 때 숏을 잡았다가 그 고야에 있는 숏을 잡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물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또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관망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빵 찍었어요. 근데 얘는 숏 타이밍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이렇게 한 번에 위에서 아래로 빵 찍어 내린 건 비트가 한 번 이렇게 확 누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빵 눌렀다가 반등을 할 확률도 있고요. 빵 누르고 나서 계속 이렇게 이런 것처럼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트가 너무 큰 폭으로 움직일 때, 갑자기 확 찍어내릴 때,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확률이 커요. 우리는 안전할 때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 찍어내리고 나자마자 여기서 숏 잡았으면 이제 큰일 나겠죠. 왜? 다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는 숏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RSI가 가격이 올라가요. 관망이죠. 근데 초록색이 드디어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정도 초록색이 올라가면 이제 숏 추세가 깨지고 롱 타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올라갈 때는 숏을 잡는 게 아니라 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거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나중에 유튜브로 또 듣고 하세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 롱 타이밍일 때에 도대체 이 롱 타이밍을 여기서 어느 정도여야 롱 타이밍이야 라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초록색 시그널이 100개 이상을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초록색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 됐을 때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한 350개, 300개 사이에서 270개에서 250개로 떨어지는 그 포인트까지, 만약에 롱 추세가 250개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숏 타임으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어려워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3개 지금 본 거예요. 라인 차트까지. 근데 4번 비트코인 시세를 꼭 보라고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자, 이 차트의 가장 단점은 뭘까요? 이건 아까 개수라 그랬어요. 개수. 350개의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 시그널이 L이 뜬 개수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비트코인도 1개로 치고요, 이더리움도 1개로 치고요, 잡코인도 1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번 빵 내려 찍으면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비트코인이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잡코인들도 같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추세를 보고, 그럼 지금 추세 한번 볼까? 지금 추세는 뭔지? 자, 지금 추세 뭐예요? 행보? 숏, 그죠? 이제 잘못 말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죠? 자, 지금 다 0에 가까워. 어디 갔어? 네, 0에 가깝잖아요, 그죠? 지금 대부분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RSI도 같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얘가 언제 조정받을지 몰라. 그래서 실전 때는 안 들어가요. 근데 1단계일 때는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숏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 해보시라고 들어가 보라고 하지만, 실전 때는 얘가 5시간 후에 다시 조정받을지 아니면 10시간 후에 RSI가 반등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린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여기 이 변동 시그널을 라이브로 보여주는 요게 없었을 때는 매 정각 11분마다 이 점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3시 40분이니까
4시 11분에 점 하나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생긴 시점에는 이미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늦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은 뭐 40분이긴 한데 변동 시그널이 L이 2개고 S는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다음 시간에 이 RSI 노란색이 2개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프리미엄은 0이고 S는 하나 늘었어요. 그럼 뭐예요? 얘보다 하나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세가 숏으로 유지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숏을 지금 잡은 상태라고 칠게요. 쳤는데 갑자기 프리미엄 시그널에서 만약에 L이 78개가 떴어. 갑자기 변동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에요? 추세가 지금 롱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1.2%는 아닌데 한 0.3%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오는 거예요. 익절은 무조건 오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이미 치고 있어. 근데 얘가 78개가 떠. 난 숏으로 잡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되는데 1단계면 손절 못한다. 왜? 시그널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1.5단계라면 내 고야가 내가 지금 잡은 포지션의 그 고야 라인이 기울기가 있으면 버텨볼만 해요. 그런데 기울기가 누웠어. 그리고 고야가 뚫리기 시작해. 그러면 탈출을 준비해서 나오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 시그널이 있고 나서 내가 얘를 다음 시간에 들고 갈까 말까를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11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추세가 계속 숏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롱 추세로 바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변동 시그널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을 잡기 전에 그래서 나는 뭘로 들어갈 건데 라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숏 추세잖아요. 자, 지금 숏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시그널이 뭐예요? S예요. 그러면 전체 추세도 숏, 비트도 숏. 그러면은 숏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근데 라인이 숏일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L이 떠 있어. 그럼 어때요? 이 숏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짤목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를 항상 같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숏이지만 만약에 비트가 L이야. 근데 비트코인의 시세를 봤는데 비트가 조정받았다 다시 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지금 L2 상태예요. 그러면 비트가 올라가면 얘도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라인 차트를 보고 추세가 숏인데 그 숏이 비트와 같은 흐름으로 숏인가 아니면 비트는 롱이어서 좀 약한 숏인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짧게 먹을 건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건지도 실전에서는 볼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네. 어차피 한 번에 다 이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그널 영매매하는 거는 절대 금지해야 해요. 그 시그널 영매매를 금지 안 하고 계속 반대로 하잖아요. 기다렸는데 분명히 얘가 S2가 떴어요. 근데 난 롱 포지션이야. 그랬는데 안 팔았어. 그랬는데 얼마 시간 지나니까 진짜 L2가 떠. 그래가지고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 사람 다음번에 S2 뜨면은 팔까요? 안 팔아요. 아까 기다렸는데 L2 떠가지고 먹었잖아. 그러면 두 번째도 또 다시 S2 떴는데 안 팔아. 그랬는데 또 L2가 또 떠. 그러면 역시 존버가 답이야. 이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S2가 떴는데 이제는 확신해가지고 안 팔아요. 그러다가 10월 11일 날 폭락 사태가 딱 온 거예요. 그 리플 차트 제가 오늘 사업 설명회 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 리플 차트가 그 70% 폭락했을 때 그 앞에 S2, L2, S2, L2 이게 바뀐 게요. 3번에서 4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아이 기다려봐. 존버하니까 결국 오르잖아. 존버하니까 오르잖아. S2에서 못 팔게 해요. 그러고 나서 S2 떴는데 이제 몇 번째 S2에서 얘네가 빵 치고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그널대로
우린 들어가고 시그널대로 손절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캔들 시그널이 L1, 2, 3인데 숏 포지션을 잡는다? 안 되죠. 캔들 시그널이 S1, 2, 3인데 롱 포지션을 잡는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캔들 시그널이 1, 2, 3면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잡아야 되고요. 캔들 시그널이 S1, 2, 3면 무조건 숏 포지션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원칙 두 가지. 역방향 매매를 하지 않는다. 시그널이 바뀌면 죽어도 판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트레이딩에서 리스크는 팔아야 될 때 못 파는 게 리스크예요. 손절도 내가 팔아야 되는데 못 판 거고요. 익절도 내가 이 정도 먹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욕심부리고 안 팔다가 결국 익절도 안 되고 손절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손절 당했어. 아니, 지금 손실 구간이야. 근데 존버해요. 한 6개월 존버해요. 그래가지고 원금이 드디어 됐어. 기쁘죠?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의 기회비용을 다 날린 거예요. 우리는 6개월 안에서도 얼마든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로 얼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기다림으로써 그 수익 내는 모든 기회비용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원금 회복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안 팔아도 원금이 회복되는 경험은 최악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버는 거보다 지키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900원으로 떨어졌어. 근데 시그널이 떴어. 팔았어. 그런데 그 900원에서 800원으로 더 떨어져. 근데 내가 거기서 사가지고 다시 올라가면요. 원금보다 더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1,000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1,000원 올라갈 때까지 돈을 못 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다려가지고 원금 회복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손절을 안 한 것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최악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트레이딩은 멘탈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유가 승률을 담보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드가 여유 있다는 건요. 나 지금 1,000만 원 있어, 1억 있어. 이게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억이 싹 사라져도 나한테 타격을 안 줄 수 있는 그 돈이어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억이 아직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으로도 큰 돈 벌어서 또 따박따박 어차피 돈 들어올 거니까 저희 형이 한 달에 한 700에서 2천만 원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저희 형 지금도 직장 다닙니다. 직장 왜 다니는지 아세요? 트레이딩에 대한 심리 때문에 다녀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서 적어도 월급 이만큼 들어오잖아. 그거가 트레이딩의 심리를 또 플러스를 시키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정도로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그 멘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두 번째, 충분한 경험 없이 된다 싶어서 시드 팍팍 늘리면 그때부터 시드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만큼 큰 자산은 없다. 매매 횟수를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매매 횟수가 300회가 안 됐으면 실전하지 마세요. 왜냐면 돈 잃을 확률이 더 큰 게임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면 매매, 음주 매매. 자, 이거 매매에다가 운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수면, 운전, 음주, 운전 해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수면 운전, 수면 매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시에 짤먹 막 이래가지고 막 계속 팡팡팡팡 올라가니까 막 즐겁다고 막 레버리지 싸우면서 막 먹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너무 내가 피곤하니까 잠깐 잠드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 잠깐 잠든 사이에 얼만큼 떨어졌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포지션을 잡고 난 다음에 적어도 3-4시간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잡지를 마세요. 내가 걸어둔 게 있는데 내가 곧 자야 돼. 그러면 그 주문 취소하세요. 네, 괜히 잡아놨다가 내가 잠자는 사이에 걸리고 마이너스 되고 내가 그거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항상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하는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걸어두고 자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그릇보다 시드가 크다. 즉 시그널을 신뢰하기보다 마이너스 금액에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멘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시드를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야 돼요.
나의 익절의 기준, 손절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욕심 내려놓기, 고 레버리지, 고 시드. 이거는 도박으로 가는 겁니다. 도박. 여러분들은 도박하러 오신 거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고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되고 최대 2. 네. 진짜 윤민호 대표만큼 내가 할 수 있다. 3. 근데 윤민호 대표도 3을 안 하잖아요. 굳이 왜?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중하지 못할 때는 매매하지 않는다. 자, 저희 시바지노는요 수익률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리스크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을 낮추면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시바지노 매매법은요, 너가 10% 먹고 싶어? 그러면 1.2%씩 10번을 먹어 라는 매매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낮추고 리스크를 낮춰서 대신에 시드를 크게 만든다면 우리가 수익은 높아지겠죠. 네, 수익률은 낮지만 1.2%라는 수익률은 낮지만 내가 1억을 투자하면 그 1%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지노는 수익률은 낮추되 그래서 리스크는 줄이되 수익금을 늘려서 한 번 1.2% 먹을 때 큰 수익을 내는 게 시바지노고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바지노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왜 기준이 아까 두 가지잖아요. 고야 기울기, 고야 타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 무너질 수 없는 매매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청산 안 당해요. 시그널 바뀔 거거든요. 청산 당하기 전에. 절대로 시그널이 나중에 청산 당할 정도로 내려갔을 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차트는 미리 나오지. 그런데 내가 손절을 안 하면 그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바지노고 하고 나서부터는 컴플레인 하는 파트너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전에는 자기가 시그널대로 안 해서 털리는 거지 이 매매법으로는 절대로 청산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매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매매법 알려줬다가 그걸로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저는 책임지지 않을 거는 얘기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질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누구나 복제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한 이 강의를요 저희 파트너들은 다 합니다. 왜냐면 다 해야 돼요. 뭐 별게 없잖아요. 기울기 확실하고 고야 진입한 건 찾아라. 이거 알려주면 바이낸스 거래법만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다 이거를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꿈을 꾸게 만드는 매매법. 제가 이제 처음에는 시드를 많이 안 늘렸어요. 왜냐면 시드를 많이 늘리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네가 시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가 그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3,000달러로 시작했어요. 300만 원. 내가 A1, A2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늘려야지. 지금은 1,000만 원으로 합니다. 근데 1,000만 원 시드가 있지만 저는 한 번 들어갈 때 30% 들어가요. 네, 1,000만 원 다 안 나와요. 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300만 원으로 했는데 11월에 278만 원인가 벌었어요. 그럼 거의 90% 이상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3,000달러, 6,000달러 되고 지금은 10,000달러 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트레이딩 안 해봤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해본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매법이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을 타인에게 약속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속도가 빠른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얼마 안 돼서 해요. 이 차트를 본인이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마케팅을 계속 복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저희 아버지 처음 했던 매매일지.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슬라이드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 있는 거구나. 자 보세요. 1일차 자 1일차 15% 14% 4일차 15% 그죠? 다 그냥 처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1일차 네. 이 사람은요 구독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 태국 간대요. 그래서 제가 차트 알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냐 했더니 안 돌아온대요. 리턴 티켓이 없대요. 그냥 자기는 막 이게 해외 곳곳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차트 강의 유튜브로 봐라 보내주고 태국에서 1일차 매매일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씩 따박따박 먹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심리적 여유 이게 있어야 트레이딩을 잘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차트 강의를 잘 알고 있어야 트레이딩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트레이딩 잘합니다. 우리 의장님 보세요. 청산 가격이 없대요.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요? 청산 가격이 없다는 거는 떨어지면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완전 떨어지면 완전 사가지고요. 완전 오르면 이따만큼 보는 거예요. 네. 청산 라인이 없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를 내가 트레이딩 잘하고 싶으면 시드 늘릴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트레이딩도 노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의 시드의 70%에서 80%는 현물 투자를 하세요. 코인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투자를 하세요. 선물은 당장에 돈을 벌기 위한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박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을 현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나의 나머지 20%에 30%만 내가 오늘 커피값 벌어보겠다, 내가 오늘 점심값 벌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선물을 하시면 나중에 크게 해도 유민호 대표님처럼 그 밥값이 한 100인분 밥값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요 여유를 갖추시는 그걸 하셨으면 좋겠고, 이 EX는 여러분 돈을 버는 도구로 보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꿈을 설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거, 전 차트 강의 오면 이 얘기를 꼭 드려요. 마케팅 지금 마케팅은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진짜 좀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아니에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 F1 한번 가보고 싶다. 없으세요? 있죠? 이제 이해가 되시는구나. F1 되고 싶다. 그죠? 근데 마케팅을 F1만큼 잘 못하겠다. 네.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트레이딩 잘하는 걸 좀 보여주면 마케팅 잘할 것 같다 손. 그래서 못해요. 네. 그래서 못해. 보여줄 게 없어서 못해요. 네. 근데 그게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마케팅을 하고 여유를 갖추면 트레이딩도 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들한테 계속 수익 낸 거 올려줘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파트너들 중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보다 트레이딩을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삼성 이건희 회원한테 나 300만 원 벌어요 하면은 그 사람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왜? 그 사람이 이미 그거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여줘서 그 파트너들을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밖에 못 데리고 와요. 근데 나도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뭐냐면 그들에게 이 도구만 잘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롤스로이스 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은 타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판매 못하겠네요? 아니에요. 롤스로이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롤스로이스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야 차트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결국 구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야 차트의 가치를 잘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롤스로이스를 꼭 사서 타보고 경험해봐야지만 판다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직원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 한 달만 낭비한 걸 제일 후회해요. 왜 이걸 좀만 더 땡겼으면 적어도 2달은 내가 먼저 프론티어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 안전한 매매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요 정도만 하면 그냥 누구에게 전달해도 당당하게 안전하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바지 너브를 우리 팀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차트 강의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1.5단계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음 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반드시 매매 몇 번? 300번은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